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크다. 이거 정말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근데요, 모든 위험이 다 똑같은 보상으로 이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이준구 최승주 교수님의 명저, 미시경제학 교재를 바탕으로 투자의 세계에서 정말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우리가 줄여서 CAPM이라고 부르는 이 이론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어떤 위험에 투자해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제가 아주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교수님, 제가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흔히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좀 막연해요. 도대체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보상을 받는 건지, 위험에도 뭐 종류가 있는 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이야, 아주 예리하고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CAPM의 핵심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투자의 세계에서는요, 모든 위협이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아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추를 꿰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위험은 바로 분산 가능 위험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면 충분히 없앨 수 있는 그런 위험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한 회사의 CEO가 갑자기 사임했다거나 아니면 그 회사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이런 건 그 기업에만 국한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회사 주식을 골고루 사두면 설령 한 곳에서 문제가 터져도 내 전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작아지겠죠.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분산 불가능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체계적 위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뭐랄까 전쟁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아니면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처럼 시장 전체를 그냥 덮쳐버리는 거대한 파도 같은 거예요. 이런 위험은 내가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잘 짜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주식이 다 같이 영향을 받으니까요. 자, 바로 이 부분이 CAPM의 진짜 핵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장은 생각보다 아주 합리적이라서 투자자가 스스로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위험, 즉 분산 가능 위험에 대해서는 굳이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건 당신이 분산 투자로 피할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모두가 함께 감수해야만 하는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군요. 그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더 높은 기대 수익률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결국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 딱 하나뿐이라는 거네요. 그럼 그 위험의 크기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또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기준점이 되는 개념이 시장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이론적인 개념인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들을 각각의 시가총액 비율대로 전부 다 담고 있는 엄청나게 거대한 바구니, 이 정도로 상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현실에서는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나 미국의 S&P 500 같은 시장 대표 지수가 이 시장 포트폴리오와 가장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 시장 포트폴리오가 앞으로 얼마나 수익을 낼까 하는 기대 수익률에서 아무런 위험 없이 그냥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예를 들면 국채 이자율 같은 무위험 수익률을 한번 빼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바로 이 차이가 시장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이 시장 전체의 평균적인 위험, 즉 체계적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상인 셈이죠. 이게 바로 모든 위험 보상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네, 교수님. 시장 전체의 위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면 이 개별 주식은 시장 전체보다 얼마나 더 위험한 건지 아니면 덜 위험한 건지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베타입니다. 베타는요, 개별 주식의 수익률이 시장 전체가 움직일 때 얼마나 민감하게 따라서 반응하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받는 유일한 위험인 체계적 위험을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타를 해석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시장 평균의 움직임 자체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시장의 베타는 딱 1이에요. 만약 어떤 주식의 베타가 1이라면 아, 이 주식은 시장이랑 똑같이 움직이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베타가 만약 1.5다? 이건 시장이 10% 오를 때 15% 오르고
10% 내릴 때 15% 내리는 아주 변동성이 큰 공격적인 주식이란 뜻이고요. 반대로 베타가 0.5라면 시장의 움직임에 덜 민감한 비교적 안정적인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와, 교수님, 이제 뭔가 퍼즐이 딱딱 맞춰지는 느낌이에요. 개별 주식의 상대적인 위험도인 베타를 알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 주식에 투자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해야 합리적인 건지 계산해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관계, 즉 체계적 위험의 크기인 베타와 그에 따른 기대 수익률 사이의 정비례 관계를 그래프 위에 하나의 선으로 쫙 그려놓은 것. 이게 바로 증권시장선, SML입니다. 이론적으로 시장에 있는 모든 자산의 가격은 바로 이 선 위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거죠. 위험에 딱 걸맞은 정당한 수익률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권시장선을 나타내는 공식이 바로 CAPM 이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식이 나왔다고 해서 절대 겁먹지 마세요. 아주 상식적이고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어떤 주식 제2의 기대 수익률은요, 기본적으로 아무 위험 없이 얻는 수익률, 즉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위험을 감수한 데 대한 추가 보상을 더한 값입니다. 그럼 이 추가 보상은 어떻게 계산하냐? 바로 시장 전체가 주는 평균적인 추가 보상, 즉 시장 위험 프리미엄에다가 그 주식의 개별 위험도인 베타를 곱해주면 끝입니다. 내 주식의 베타가 2라면 시장 평균보다 2배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겠죠. 정말 논리적이지 않나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온 CAPM의 핵심 논리를 딱 4단계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4단계 흐름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세상의 모든 위험을 두 종류로 나눈다. 둘째, 그중에서 시장이 보상해주는 위험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한다. 셋째, 그 보상받는 위험의 상대적인 크기를 베타라는 아주 편리한 지표로 측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베타 값에 따라서 이 자산의 적정 기대 수익률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를 증권시장선을 통해 도출해내는 과정. 이것이 바로 CAPM이 가진 아주 명쾌한 논리 구조입니다. 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배운 CAPM은 결국 베타라는 단 하나의 요인으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 베타라는 단 하나의 잣대만으로 이렇게나 복잡한 현실의 금융시장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혹시 베타 말고도 기업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가치 같은 다른 요인들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